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자, 레벨 5 선택하셨죠? 저는 이제 레벨 4부터 6까지 이제 강의를 맡고 있는 미셸입니다. 이미애 선생님입니다. 제가 나오면, 짠! 하고 영상이 나오면, 미셸 선생님이다! 그렇게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레벨 5를 선택한 아이들은 조금 조숙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보통 한 5, 6학년, 4, 5학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린 친구들이 시작할 수도 있겠고, 제가 이걸 수업을 해보니까 조금 늦으면 영어를 좀 늦게 시작했다면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아주 낮지는 않은 그런 주제예요.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가장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설정한 그 단계는 이제 5, 6학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우리 아이에 대해서 레벨을 정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제 레벨 5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주시면 학년에 맞춰서 보통 보여주시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내용이 이미 이제 영어 학습 자체를 3, 4년 이상 했다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기간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주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레벨 4까지는 아주 어린애들 이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3, 4학년, 3학년 정도까지만 해도 애들이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자기 나름의 세상은 있지만 근데 이제 한 4학년, 5학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현실에 굉장히 많이 적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이제 거의 어른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교과 전체적으로 내용은 5는 이제 아카데믹한 주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 자연이나 여러 모양이나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이제 일단은 제가 섹션별로 어떻게 이제 공부를 시키시면 참 좋을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책이 여기 5서부터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그 구성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focus on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background knowledge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focus에 대해서 이제 그 맵, 그러니까 웹 만드는 것까지 알려주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 전체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background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웹을 만들 때는 이제 이 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애들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웹 만들기를 애들이 되게 귀찮아해요. 사실은 귀찮아하고 이거 못 알아채우나 그냥 이렇게 글 막 끄적끄적 바로 쓸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영어 라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한다든지 그 디테일을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 웹인데 이 웹을 처음에는 애들이 좀 귀찮아해요. 이거 생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브레인스토밍이 처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서 애들이 브레인스토밍 되게 싫어하죠, 어머니. 그래서 요걸 시키시는 게 좀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빈칸을 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써보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수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예를 들어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제시를 아주 방향을 분명하게 해주니까요. 그대로만 따라와도 처음에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이제 Read and Discover에 나옵니다. Read and Discover 이제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제가 레벨 4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대로 이제 그 음성 파일을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4에서 습관이 된 애들은 자기들이 들으려고 해요. 이제 5부터도 이제 자기들이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습관이 좀 안 돼 있거나 좀 습기가 없는 애들은 그냥 특이하게 습기가 없는 애들은 자기들이 말을 하는 것도 귀찮아하지만 듣는 것도 귀찮아해요. 그래서 그 듣고 말하고 하는 게 말하고 듣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언어학에서는 이제 자질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길러주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번 들을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려워졌다고 해서 제가 막 그냥 수업에서 막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다 부연을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Reading Jump인데요. Vocabulary Start부터 나옵니다. Vocabulary Start 이 문제 형식이요. 이제 애들이 처음에 토플 공부 이제 시작할 때 토플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아카데믹한 주제를 굉장히 어려운 거를 막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토플을 준비하는 애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조차도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이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석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수반되는 부분이에요. 모국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국어를 무시하고 외국어를 배우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거에 덧붙여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제 같은 단어, 특히 이게 똑같은 동의어를 고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장 안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게끔 그렇게 비슷한 의미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굉장히 체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단어 문제도 저랑 같이 재미있게 풀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 점프 보시면은 리딩 점프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비기닝부터 엔딩까지 이제 그 글을 쓰는 부분인데 이 글을 쓰는 게 이렇게 그냥 보면요 애들이 못해요. 아마 이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댈 수 있는 애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넘어가고 이제 요런 페이지만 넘어가고 보시면 책이 요런 페이지만 다 하얘요. 그래서 쓰는 페이지는 다 하얗고 이제 그 리딩 점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만 뭐 단어를 좀 동그라미 쳐서 해석을 써놓는다든지 이런 수동적인 건 하는데 이렇게 적극성을 유도하는 부분은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예를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레벨 5나 되는데 이거를 지 혼자 무슨해?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성인이 봐도 영어를 전공으로 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막 쓰게끔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자발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해서요. 처음에는 저랑 수업할 때 그때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쓸 시간도 주고 부족하다면 일시정지를 해서라도 꼭 쓰고 넘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따라올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똑같이 정리를 했을 때 하다못해 글씨를 잘 써도 칭찬을 좀 해주세요. 글씨 정말 잘 쓴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쓰기에 이제 흥미를 갖게 되고 특히 남자애들 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자애들은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노트를 굉장히 장식을 많이 할 나이인데 남자애들은 이제 싫어해요. 귀찮아하고 막 대강대강 넘어가려고 하고 할 때라서 그때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만 핸드라이팅 이제 스킬이 좀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만 도와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Let's Talk이에요. 제 외국인 강사분이랑 이제 제가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패런 드릴 같은 경우도 그냥 Let's Talk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할 때 뭐 같이 대화를 하는 거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내용을 바꿔서 살짝살짝 그렇게 이렇게 가미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패런 드릴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올바른 표현을 읽어주고 또 이제 저희가 커렉션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제 뭔가 잘못된 문장을 좀 제시하면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는 쓰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감을 잡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어법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어법이 아니고 그냥 패턴 연습만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밑에 있는 단어들까지 전부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꼬집어서 다 자기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같이 따라하고 자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이제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grammar note 나오는데요. grammar는 중요해요. 저는 이건 항상 힘을 실어서 하는 부분인데 글을 쓸 때 아직 그런 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건 전혀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grammar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설명도 많이 해주고요. 이제 연습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금 뭐 present simple, affirmative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저게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해야 될 정도로 애들을 고민하게끔 제가 안 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그대로만 따라오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되도록이면 그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문제들을 혼자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조금 영어를 한다는 애들은 여기 I am interested in learning science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grammar 알면서도 그 앞에서 설명이 전부 영어였기 때문에 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곁에 계실 수 있다면 혹은 아이한테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이거 설명 듣고 그러면 잠깐 pause해서 일시정지해서 한번 네 손으로 한번 풀어봐라. 그렇게 하고 틀린 것만 표시를 해라. 선생님이랑 강의 들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2번 이상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틀린 걸 수정하면서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래서 그래머 노트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더라이터인데 처음에 이거 보면서 막 글을 막 엄청나게 써야 될 것 같고 이거 설명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혼자 하면은 이거 되게 힘들어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YSB의 최대 장점이 이제 강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책 내용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혼자서 막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침을 다 줘요. 쓸 때 이제 이렇게 쓰자. 선생님 안 되면 선생님 거 그대로 베껴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썼을 때 내가 만약에 직접 글을 쓴 게 있다면 반드시 주변에 첨삭을 부탁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실 거는 너 그러면 어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이가 이걸 당장 어디에서 첨삭을 받아야 될지를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면 좋을까? 그럼 아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선생님 제가 하는 것만 베껴 쓰고 혹은 내지는 자기가 뭐 이렇게 써보고 그냥 덮고 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선생님한테 한번 첨삭을 받아볼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곰곰이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난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어느 선생님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러면은 한번 잘 말씀드려보고 엄마한테도 얘기해 줄래? 잘 해주셨는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첨삭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요. 이 한 편 한 편씩 가져가면 한꺼번에 모아가면 선생님한테 부담이 되는데 한 편 한 편씩 그때그때 쓸 때마다 그 주변에 첨삭을 부탁드릴 수 있도록 아이한테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면서 좀 선생님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학교마다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부탁드릴 수 있을 거고 선생님들도 아마 환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줍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만 좀 어머님들께서 먼저 자극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넌 안 물어볼 거야? 이러지 마시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워크북입니다. 워크북 이제 단어가 그냥 단어를 맞추는 문제랑 이게 연상 문제가 있어요. 이 연상 문제는 반드시 무슨 동의어는 아니고요. 지금 해당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밑에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들을 보면서 같은 계열 내지는 그걸 보면서 또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고르게 하는 문제예요. 이 단어들은 이 박스 안에 있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가 이제 어쨌든 전부 그 교재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서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생각나는 게 아리까리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앞에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께서 같이 앞에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텍스트를 여러 번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가 텍스트를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아니 이 녀석이 공부를 하고서 왜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텍스트 내용이 꽤 많아서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텍스트를 보게 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익히는 것은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워크북은 기본적으로 한번 풀어오는 게 좋고요. 앞에 이제 아이가 텍스트를 여러 번 다시 보면서 풀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보면서 풀더라도 너 이거 네가 먼저 예습을 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 단어 문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요. 항상 이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딕테이션인데요. 딕테이션을 처음에 뭐 이렇게 조금씩 쓰다가 이제 막 통으로 이렇게 다 받아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아주 터프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음성 파일 듣고 열심히 먼저 적어오고 저랑은 빨간 펜, 뭐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펜들로 이렇게 고쳐보는 시간이 되는 그렇게 해서 저랑 또 한 번 또 큰 소리를 읽게 되는데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같이 읽을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옆에서 같이 읽고 싶은데 나는 엄마기는 하지만 발음이 좋질 않아서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같이 읽어주시고 엄마는 발음 못해도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잖아. 너는 어려서 발음이 금방 교정이 될 거야. 너 한번 열심히 따라해보라고. 엄마는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가 엄마 조금 무시해가면서 자기가 열심히 할 거야 아마. 나중에는 이제 철이 들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이제 라이팅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라이팅을 하는 건데 타이틀 주고 제가 글을 쭉 써줘요. 저도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들이 또 글을 쓰고 마찬가지로 첨삭을 부탁드려야 할 곳이 생겨야 할 때 그럴 때 또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첨삭을 부탁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라이팅을 하고 나서 그 첨삭을 부탁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심어주시면 나중에 혹시 유학을 준비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아이한테 어느 정도 그런 넉살이나 자부심이나 용기를 좀 심어주실 수 있는 큰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레벨 5에 대한 저의 이제 어떤 지침이었는데요. 물론 그게 이제 뭐 100%다 이렇게 다 소화가 되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아이들을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챕터를 하루에 끝내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분 나눠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며칠에 걸쳐서 하더라도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신다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벨 5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